알코올 중독에서 입원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 그 목표가 무엇인지, 또 그 치료를 통해서 가족이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코올 중독에서 입원 치료의 목표는 첫째, 더 이상의 음주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의 음주 때문에 생긴 신체적인,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금주 유지를 위한 동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가 비록 입원을 했다 하더라도 금주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주 강한 것은 아닙니다. 금주를 해야 하는지, 조절 음주를 해야 하는지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동기를 강화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그동안 알코올 중독 환자가 계속 술을 마시면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여러 가지 생활상의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주 충동을 극복하는 기술, 그리고 자신의 감정 문제를 조절하는 기술, 그리고 대인관계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을 해결하는 기술 등을 훈련을 시켜서 술을 마시지 않고도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들도 양가 감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도와주고 싶고 측은하기도 하다가도 동시에 너무 밉기도 하고 화도 나고요. 아마 이 양가 감정이 환자와 가족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감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입원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치료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 입원 치료의 단계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해독 단계에서는 수액과 주사, 약물을 통하여 환자의 금단 증상을 치료 예방하고 그동안의 술로 인해서 손상을 입었던 신체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해독 치료 기간에 필요한 검사를 해서 어떠한 장기가 나빠졌는지를 검사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수용과 동기 촉진의 단계입니다. 자신의 음주가 알코올 중독적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은 금주를 해야 된다는 동기를 촉진시킬 수 있는 치료를 상담 치료와 집단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고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러 가지 기술들, 음주 충동 조절 기술이나 감정 조절 기술, 충동 조절 기술, 대인관계 조절 기술 등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동안 상했던 몸이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되고, 두 번째는 내 병을 인정하고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고, 세 번째는 실제로 술을 끊으면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기술을 배우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단계를 밟게 되는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입원 치료 기간이 어느 정도나 걸리는지도 궁금합니다. 입원 치료 기간은 개개인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면 중기의 경우에는 2~3개월의 입원 치료 기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기가 된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중기 이상인 경우가 많고, 또 중기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조절이 되지 않아서 3번에 1번 이상 실패하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상당수는 2~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를 각오를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대체로 오시는 분들이 2~3개월 정도의 입원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중독자가 따로 떨어져서 중독자는 이제 병원에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가족들 입장에서는 입원한 중독자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예,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을 해서 의심이 되는 질환에 대해서 검사를 받고 또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위해서 약물을 먹는 것은 똑같습니다. 일반 병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신의 음주 문제와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 즉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알코올 환자와 집단적으로 상담을 받음으로써 다른 환자와 비교를 해보아서 자신의 문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환자분이 얼만큼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주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치료 프로그램을 열심히 받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후가 좋습니다. 하지만 치료 프로그램을 억지로 받는다든지 자기가 마음을 닫고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별로 그렇게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이러한 개인 상담이나 집단 상담을 얼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는지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 환자가 입원을 하게 되면 퇴원을 시켜달라고 중간에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들이 난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중기가 아주 지나서 혹은 말기의 경우에 입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환자분이 퇴원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가족분들이 강하게 주장을 하여 계속 입원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하지 않는 일이 생겨서 퇴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그냥 퇴원을 하게 하시지 말고요. 퇴원 전에 환자분과 상의를 하여서 다시 술을 마셨을 경우, 그리고 술을 마셔서 다시 재발을 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두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는 문서로서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한 후에 퇴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자가 입원을 한 이후에 가족들이 전화통화나 면회 같은 것은 얼마나 자주 하는 것이 좋을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전화통화는 일주일에 1, 2회, 면회는 한 달에 1, 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통화와 면회를 통해서 알코올 중독 환자한테 가족이 계속 관심이 있음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입원을 한 경우에 가족들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인 전화통화와 면회를 통해서 환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가족 간에 서로 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이 입원 중인 중독자를 면회할 때 참 마음이 착잡하고 생각이 여러 가지 들게 마련인데요. 예.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알코올 중독 환자를 면회할 때는 제일 조심할 점이 너무 감정적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환자를 만나서 입원 전에 했던 음주 행동이나 실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화를 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의 경우 왜 입원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서 알코올 환자에게 납득을 시키도록 합니다. 입원 중에 가족들이 그 중독자의 담당 의사 및 치료진과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까요? 입원 중에 담당 의사를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물어야 것은 환자의 평가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알코올 중독만 있는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동반되어서 우울증이나 혹은 성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뿐만 아니고 우울증이나 성격장애 같은 다른 정신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알코올 중독만 치료해서는 절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다 재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 외에 다른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이런 경우에 같이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치료진에게 물어봐야 할 것은 환자의 병원에서의 생활입니다.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대인관계, 치료진과 다른 환자와 대인관계를 잘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퇴원을 해서 같이 생활을 하는 경우 음주 문제가 발생을 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알코올 중독 환자의 음주 문제뿐만 아니고 가족의 행동에 대해서까지 같이 상담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있으신 분들 중에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술 끊는 김에 담배도 그냥 아예 끊고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금주 문제에 집중을 해서 자신의 금주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주하면서의 생활이 안정이 되고 난 뒤에 나중에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보면 금주를 성공적으로 시도를 해서 성공한 알코올 환자들은 주위에서 권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스로 금연을 시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요즘은 아무래도 100세 시대다 보니까요. 중독자 중에서도 70대, 80대 이런 어르신들, 노인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젊은 중독자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 노인인 경우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갑자기 금주를 하게 되면 금단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정신혼란, 선망 같은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분을 입원시키고 2, 3일 뒤에 면회를 가보면 환자분이 가족들도 못 알아보는 정신착란 상태가 되어서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경우 입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우울증, 불안증, 기억력 장애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또 노인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면 보통 보시는 가족분들께는 아버님, 어머님 정도 연배가 될 텐데요. 이런 경우에 내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이제 와서 술을 끊겠냐라고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으신 환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족들이 그래도 치료를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치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술을 마시면 더 몸이 나빠지고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도 생기게 돼서 더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분의 경우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원한 중독자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인 경우에 남자인 중독자와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여자 알코올 중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남자 알코올 중독자에 비해서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더욱더 쉽게 신체 합병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문헌에 의하면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술에 3배 정도 약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나 췌장염, 간경화 같은 신체 합병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중독자가 입원한 경우에 그 가족들, 이를테면 남편이나 아내 같은 배우자 혹은 부모, 자녀의 우울증이나 어려움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그런 문제들도 치료자한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예, 치료자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나 자녀의 정신적인 어려움은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음주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해서 자신의 음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각하게 하는 계기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독자가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어떤 경우에 보통은 치료 결과가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되나요? 예, 입원 치료 결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금주를 목표로 하느냐 혹은 조절 음주를 목표로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절 음주를 목표로 하는 경우 거의 100%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치료의 결과가 좋으려면 첫째, 금주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퇴원을 하였을 경우 외래 치료를 받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AA 같은 자조 모임에 갈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치료자의 상담이나 집단 상담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그러면 입원 치료를 하고 나서 언제쯤 되면 퇴원해도 되겠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까? 예, 퇴원의 기준을 보면 첫째, 알코올 중독자의 음주 중독이나 심한 정신 증상인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증상이 호전되어야만 퇴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 환자가 조절 음주가 아니고 금주를 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퇴원을 한 이후에 통원 치료와 AA 모임에 다니려는 그러한 실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자신의 음주나 실수적인 행동을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핑계를 대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식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는 그런 공감적인 마음이 있을 때 퇴원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원을 앞두고 있는 중독자를 만났을 때 가족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 퇴원을 앞두고 퇴원을 해서 앞으로 잘해보자 라는 막연한 이야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퇴원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는 금주를 목표로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조절 음주를 시도하는 것을 반감만 하든지 하면 안 되고 퇴원을 할 때 환자와 금주를 할 것을 분명히 약속을 하고 필요한 경우로는 문서로 서약을 합니다. 둘째로는 다시 술을 마시게 할 수 있는 환경, 그러한 집에 술이 있다든지 하는 환경적인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퇴원을 해서 집에만 있지 않고 금주를 위한 회복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술을 한 잔도 먹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퇴원을 했는데 퇴원 후에 다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우선 가족이 중독 환자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술을 마시면 다시 입원을 시킨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로 금주를 위한 회복 활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격려하면서 이러한 금주를 위한 회복 활동을 하는데
가족이 도울 점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도울 점이 있다면 가족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퇴원을 하고 나서 어느 정도 실제로 술을 끊게 되면 가족이 좀 치료가 됐나 하고 안심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만 1년 동안 술을 마시지 않고 금주 생활을 유지하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 1년 동안은 일시적으로 음주 충동이 언제든지 심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 1년이 지나면 음주 충동이 심하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주의 첫 1년 동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첫 1년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첫 1년이 잘 지나고 무사히 단주를 1년 동안 하게 되면 혹시 그 이후에 조금씩 술을 마시는 거는 가족들이 용인해도 괜찮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에 조절 음주를 다시 시도하려면 여러 가지 연구에 의하면 최소 5년의 금주를 해야 합니다. 조절 음주를 시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최소 5년이기 때문에 1년 정도 금주하였다고 해서 조절 음주를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한 경우에 외래 통원 치료가 필요합니까? 예, 필요합니다. 힘들게 입원 치료를 하고 난 뒤에 외래 통원 치료를 받지 않아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막상 퇴원을 해보면 여러 가지 술에 대한 환경에 노출이 되고 과거에 술을 마셨던 환경에 들어감으로써 자꾸 생각이 나고 해서 다시 음주 충동이 일어나고 감정 조절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금주를 유지하려면 퇴원을 하고 나서 적어도 1년, 보통 3년 동안 외래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퇴원을 하고 나서도 약을 계속 먹어야 하나요? 그리고 먹어야 한다면 어떤 약을 먹게 됩니까? 예, 퇴원을 하고 나서 말씀드렸듯이 첫 1년 동안은 음주 충동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체로 첫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음주 충동 억제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 알코올 중독증에 동반되어서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경우는 항우울제를 복용하게 됩니다. 또 충동 조절이 되지 않고 감정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감정 조절 약물을 복용하게 됩니다. 또 자꾸 의심스러운 생각이나 또 의처증 같이 드는 경우에는 사고 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을 복용하고요. 또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졌을 때는 인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약을 치료받게 됩니다. 보통은 입원을 하면서 본인이 하던 직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다면 퇴원하고 나서 직장으로 복귀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과로와 스트레스, 또 직장의 환경이 여러 가지 술에 대한 노출로 이끌게 됩니다. 일을 마치면 회식을 합니다. 이러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첫 1년 동안은 금주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독자가 술을 끊게 되면 그것 때문에 생기는 다른 문제들은 혹시 없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큰 것은 과거에는 생활상의 괴로움이 되어 있었을 때 술로서 풀었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스트레스나 불쾌한 감정을 풀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그동안은 술을 마시면서 즐거움과 쾌락을 찾았습니다. 이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동안은 술을 마시면서 대인관계를 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대인관계가 축소되고 아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술을 마심으로써 시간을 많이 소비를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시간이 많이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많이 남은 시간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있을 때 술을 마심으로써 솔직하게 표현을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술을 끊는 것 때문에 중독자가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퇴원 후에 중독자에게 가족이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중독 환자에게 관심이 많음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중독 환자의 생각과 감정, 금주를 위한 회복 활동에 관심이 많음을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가족은 조절 음주를 반대하고 금주를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금주를 위한 회복 활동에 얼마나 하고 있는지 가족들이 계속 관심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중독 환자가 금주를 유지하고 있다면 과거의 음주나 실수에 대해서 계속 비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독 환자가 금주를 하고 있을 때 성급히 직업을 구하라, 이제 결혼을 해라 라는
생활을 성급히 제시하지 말고 금주를 1년 정도 유지할 때까지 좀 참고 기다리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덕기 원장님을 모시고 가족들이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알코올 중독증은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많이 고생을 하고 고통을 겪는 질환입니다. 예, 가족분한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알코올 중독증이 하루아침에 낫는 질병이 아닙니다. 보통 문헌에 의하면 알코올 중독자가 아무리 금주를 결심한다 하더라도 2~3번의 재발을 거쳐서 몇 년에 걸쳐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알코올 중독자의 금주를 강력하게 원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한 번에 되지 않음을, 몇 년의 노력이 걸림을 잘 아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시는 가족분들이 좀 잘 새겨 들으시고 기억하시면서 도움을 많이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